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네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작곡가 신동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 마이너 고준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한편의 추억의 영화로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던 죽은 시인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제목이 데드 포에트 소사이어티죠. 이 원제목을 그대로 직역한 제목이 죽은 시인의 사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1990년에 개봉을 했던 작품이고, 감독은 호주 출신의 명장 피터 위어 감독, 그리고 주인공은 로빈 윌리엄스가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그해 아카데미상에서 각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우선 고준 선생님께서 영화 감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예, 피터 위어 감독. 사실 우리의 귀에는 그렇게 낯익은 감독은 아닌데, 제일 유명했던 영화가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하는 죽은 시인의 사회, 그리고 트루먼 쇼 같은 그렇죠. 것이 아주 유명한 영화였었고요. 원래 호주 출신으로서 뭐 행잉 로켓의 소품, 뭐 네. 그런 영화는 그 어떤 내셔널리즘 뭐 이런 게 상당히 색채가 강하다고 그래서 네. 주목받았던 영화 같습니다. 예, 미국에 와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이제 미국식 영화 문법에 많이 적응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호주 출신 감독이고, 행록에서의 소품이 이제 처음 주목받았던 영화고, 그 다음에 갈리폴리, 우리 생애 가장 위험한 해, 여기 이 영화는 멜 깁슨 같은 배우가 출연했었는데, 이런 영화로 호주에서 활동을 하다가 헐리우드에 와서 그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위트니스라는 영화로 그래도 꽤 주목을 받았고, 모스키토 코스트 이 영화도 해리슨 포드가 나왔어요. 저는 제목만 알고 보지는 못했는데, 네. 아무튼 하여튼 제일 가장 성공한 작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시인의 사회와 트루먼 쇼 두 작품 네,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위트니스는 저도 봤습니다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히트 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상당히 볼만한 영화더라고요. 연출도 안정적이고, 네. 그죠? 소재도 좀 독특하고. 해리슨 포드하고는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두 작품을 같이 한 거겠죠. 그렇겠죠. 그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뒷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 영화는 195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의 보수적인 남자 사립 학교, 웰튼 아카데미라는 학교에 새로 부임한 이제 좀 젊은 영어 교사 존 키팅 선생이 학교의 그 보수적인 전통을 뛰어넘어서 학생들 입장에서 그들의 꿈을 키워주는 좀 파격적인 수업 방식으로 주목을 받아서 학생들에게는 이제 각자 자신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데, 반면에 학교와는 이제 점점 학교가 지향하는, 이 학교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대입을 대학 입시를 그렇죠. 중점으로 하는 학교인데, 그렇죠. 그런 거하고 학교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비극적인 결말로 다가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 사회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아주 새로운 유행어를 낳기도 했던 그런 영화였죠. 그걸 라틴어죠. 네, 카르페 디엠. 네. 영어로 하면 seize the day 그래가지고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이런 네. 뜻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단어 중에 YOLO라고 하나. 그래서 네. You only live once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율로인가요? 아무튼 그 당시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되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영화가 제가 볼 적에는 사실 지금 현대의 학생들한테도 특히 한국의 어떤 교육의 문제점이나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할 적에는 상당히 아직도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메시지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영화의 메시지, 그 다음에 로빈 윌리엄스의 아주 정감 어린 또 철학이 있는 새로운 영어 선생, 엮어가는 학생들과의 어떤 소통,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영화를 상당히 저는 두 번이나 봤는데도 아주 인상 있게 봤습니다. 새로운 이제 이 영어 선생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교조 선생님 같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 키팅 역할을 맡았던 로빈 윌리엄스는 뭐 많이들 이제 다 아시는 영화 배우일 텐데 이제 원래 코미디언이고 뭐 코미디 연기를 주로 많이 했었죠. 뭐 마지막까지. 네. 그렇죠. 1987년에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영화를 통해 조금 그 예. 폭넓은 연기 가능성을 좀 그렇죠. 보여줬었고 예, 맞습니다. 이 영화, 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계기로 해서 진짜 배우로서 이제 조금 이제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그렇죠. 굿 윌리 헌팅이라든지 굿 윌리 네, 헌팅, 그런 맷 영화들, 데이먼하고 네, 나온 영화, 아주 좋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들 통해서 예. 이런 조금 그 따뜻하고 이렇게 현명한 그 선생님 이미지를 좀 그렇죠. 만들어갔던 거 맞습니다. 아닌가 싶어요. Why do I stand up here? Anybody? To feel taller. No. Thank you for playing, Mr. Dalton. 하여튼 좋은 연기를 펼치다가 2014년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뭐 사인에 대해서 좀 예. 분분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자세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그 미망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본 그 발표력을 보니까 이 젊은 시절에 사실 그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네. 무슨 문제가 코케인도 하고 알코올 그 에딕트 알코올 중독도 네. 있었고 아마 그런 영향 때문인지 결국에는 이 파킨슨병 그러니까 파킨슨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알츠하이머 파킨슨이 아니고 또 다른 뭐 부친가 뭔가 하여튼 발음도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우울증.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냄새를 못 맡는 그 고통 때문에 아주 그 심각하게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어렵게 자살. 거의 병사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영화 주제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사실 제가 느끼는 게 코미디언 출신들이라서 사람을 웃긴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누구나 다 그런 게 있듯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찰리 채플린 전기를 읽으면서도 뭐 5살까지도 노동 현장 때는 저 무료 급식소 앞에서 했던 그런 극심한 고생도 했었고 그 유명한 짐 캐리 같은 배우들도 어렸을 때 엄청나게 그 학대에 시달리고 예, 그렇게 했던 얘기도. 근데 로빈 윌리엄스 역시 그런 따뜻한 연기의 이면에는 이런 그 아픔이 있었구나 하는 지금도 애잔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안타까웠어요. 이제 뭐 코미디언으로서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활약을 많이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분 보면 이렇게 마음 좀 풍부해지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아했던 배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굿 윌리 헌팅, 맷 데이먼하고 나온 영화에서도 그 역할을 보니까 지금 이 키팅 선생, 이 죽은 시인의 사회의 선생 키팅 선생의 그런 그 메시지처럼 자기 친구가 그 아들에 대한 교육을 너무 편집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학벌과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 저항하는 그런 역할을 한 제가 장면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또 다른 이제 배우로는 그 앳된 모습의 에탄 호크가 이제 학생으로 출연합니다. 지금 이제 진짜 어렸을 때. 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감독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제 그 학생 중에는 주인공에 해당 학생이 이제 두 학생으로 나오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고 둘 중에서 좀 그 소심하고 룸메이트 두 명의 룸메이트 중에 한 명 소심하고 자신 없고 이렇게 아버지 말에 꼼짝 못하는 뭐 그런 역할이죠.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학생. 그 토드 앤더슨 역일 겁니다. 아마 에단 호크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에탄 호크가 펼친 제일 인상적인 연기가 이제 그 시를 쓰는 숙제를 이제 키팅 선생이 시 쓰는 숙제를 내줬는데 막 혼자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숙제를 못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숙제를 못 했다고 하니까 이제 로빈 윌리엄스 키팅 선생이 교단을 불러내서 이 학생 내면의 어떤 그 숨어있는 그 개성을 끌어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그런 교육 문제로 이제 갈등과 어려움 겪는 우리 사회에도 좀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울림을 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사실 그 로빈 윌리엄스 참 명배우였었는데요. 뭐 51년생이니까 지금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불과 70세 남짓한 그런 나이였었는데 항상 그 따뜻한 연기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던 그런 배우이거든요. 시카고 태생이었고 골든 글로브에서도 코미디 나무주연상을 4회씩이나 수상한 그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도 그렇고 하여튼 그 로빈 윌리엄스는 참 아까운 배우가 일찍 요절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립학교 자체를 뭐 지금도 뭐 이게 이런 학교 있는지 뭐 없을 것 같은데 뭐 대학 입시의 성과만을 목표로 해서 좀 굉장히 폐쇄적이고 네, 강압적인 분위기 그런 교육을 펼치는 이제 학교가 이렇게 배경으로 나오는데 고급 사립학교도 이제 돈 많은 그렇죠. 그 자제들 보내는 주인공은 제가 그 주인공을 했던 학생 배우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또 한 명 있죠. 에타노크하고 같이 에타노크하고 룸메이트하던 그 그랬죠. 학생 역할을 맡은 그 역할은 결국은 이제 연기를 하려는 꿈을 펼치려고 하다가 못하게 돼서 결국 자살을 하게 그렇죠.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그 당시에도 많이 겹쳐서 그럼요.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제 외국에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은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돈 좀 있고 뭐 하면은 사립학교 보내지 공립학교 같은데 안 보냈더라고요. 사립학교 보내면서 또 지네들끼리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서클이랄까 뭐 이런 패단도 약하지만 좀 본 적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유효한 게 사실 그 사회면이 종종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공부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자꾸 그 스트레스 주는 그 부모를 갖다가 시해하는 경우도 사실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If the poem score for perfection is plotted on the horizontal of a graph, Mr. Keating, they made everybody sign it. 미국도 지금 뭐 요즘 빈부격차가 켜지면서 그렇죠. 그 대학 입시에 관련된 게 우리나라처럼 좀 그 뜨거워지고 있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학원도 많이 보내고. 예, 맞습니다. 오히려 뭐 일종의 교육의 회귀 현상처럼 한국식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걸 제가 뭐 좋다 나쁘다 하기보다는 뭐 사회적인 추세니까 어쩔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심지어는 한국처럼 뭐 일파 강사라거나 일타 강사 뭐 그런 식으로 진짜 실제 존재하잖아요. 뭐 연수이면 막 수억 수십억씩 되고 이제 그런 게 미국에도 그런 걸로 해서 횡행하는 그 교사들도 있고 뭐 사기를 치는 행각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자, 음악에 대해서 뭐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이 영화 음악을 맡은 작곡가는 모리스 자르라는 그 작곡가고요. 뭐 아주 헐리우드에서 황금기부터 이제 활약을 했던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이름을 들으시면 이제 상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프랑스 출신인데요. 이제 헐리우드에서 활약을 했고요. 1924년생으로 헐리우드 고전 영화 시기를 관통하면서 명곡을 많이 남겼죠. 특히 이제 고준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데이비드 린 감독이 맞습니다. 그 사람 영화를 많이 영화 음악을 많이 작곡해서 뭐 아라비아 로렌스, 뭐 닥터 지바고 아라비아 로렌스 영국 영화 음악을 많이 남긴. 그리고 특히 더 제가 좋아하는 길게 상영하는. 나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트했던 사랑과 영혼 그 영화도 이분이 작곡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랑과 영혼에서 나오는 그 언체인 멜로디는 원래 옛날부터 있던 건데 삽입곡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배경음악을 그렇죠. 사람이 작곡했더라고요. 언체인 멜로디 그건 이제 50년대부터 있던 이제 그 음악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로는 이분 거의 마지막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애니갱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도 이분이 영화. 그렇습니까? 어떻게 한국 영화까지?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 하여튼 그 영화가
실패는 했는데 네. 그 제작비는 굉장히 많이 투입하면서 굉장히 그 야심차게 기획했던 영화였던 예. 거예요. 그런데 영화 평단의 평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이 영화가 네, 사실은. 네. 예, 흥행은 네, 그렇게 네, 좋지 않았어도. 네. 네. 지금도 뭐 그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 평론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피터 위어 감독도 그 위트니스 우리 생애 가장 위험한 해부터 계속 그 모리스 자 이분하고 영화를 같이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그 파트너처럼. 예. 예, 그래서 이 영화도 이제 모리스 자르가 그 영화 음악을 맡았는데 뭐 프랑스 음악가들 대체로 좀 굉장히 섬세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예. 그 신의 아그네스 예, 예. 그 그렇죠. 영화도 이제 프랑스 작곡가였는데 그 영화도 굉장히 섬세하고 서정적인 맞습니다. 음악을 만들었었는데 이 영화를 맡은 모리스 자르도 굉장히 이제 서정적이고 굉장히 아주 섬세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여튼 프랑스 작곡가여서 그런지 조금 미국스러운 느낌보다는 약간 유럽을 연상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예, 아무래도 들고 음악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뭐 그 초반에 보면 이렇게 약간 그 백파이프로 뭐 환영식 같은 거 할 때 백파이프도 불고 막 이러니까 조금 미국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글쎄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네. 이 에드워튼 학교인가요? 어디 학교 이름이? 네. 예. 그 무슨 학교 분위기가 마치 영국의 이튼 스쿨 같은 네. 예, 아주 고전적이고 그 명예를 중시하는 전통의 학교 네. 그런 분위기에 비슷하게 해서 처음에 보는 사람들이 이게 아서 영국 그쪽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 역할을 맡았던 로빈 윌리엄스가 맡았던 그 키팅 선생의 그 역할이 이 원작자 얘기로서는 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그 존 키츠를 생각하면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키팅 선생의 배역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음악은 잘 모르지만 그 로빈 윌리엄스가 자기 부인의 액자 사진을 보면서 편지를 쓰는 그 장면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네. 예. 이 악장인가 뭐 하여튼 그 아다지오인가 네. 뭐 음악이 나오는데 좀 좋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학생들이 데스포스 소사이어티라는 게 이제 약간 비밀스러운 모임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현실에 기반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약간 비밀스러운 그런 그 상황들에 적합하게 조금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이 드는 음악들이 좀 그렇죠. 근데 가까이 제가 쓰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은 안 드렸죠. 그 영화 제목을 직역을 한 거에 대해서. 영화 제목 제목 제목에 대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또 있으시죠? 예, 제가 빼먹은 것 같아가지고 네. 왜냐면 영화 제목이 요즘에는 이제 그 원 타이틀, 원 제목을 그대로 영문 표기로 그냥 우리말 표기로 많이 하죠. 네, 바꿔서 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도 좀 있고 뭐 옛날에 그 중앙극장 같은 데는 그 아마 영화사 배급사도 같이 해서 그런지 영화 제목이 관여해서 그 작곡하신 배우 김자국 씨 아버님이 그 시인이셨답니다. 네. 김상화 시인이라고 이분이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영화 제목을 의역을 하곤 예 그래서 제법 뭐 영화가 그래서 히트 쳤나 하고 추론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네. 예. 그래서 영화 제목이 의역으로 해서 전혀 다른 영어 원 제목하고 전혀 다른 우리나라 말 제목을 가진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 영화처럼 이제 직역한 우리말 제목도 있고 그다음에 영어 제목을 그 우리말로 표기를 해서 하는 제목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뭐 이렇게 하면은 저걸 우리나라 제목으로 또 뭐 곤혹스러운 점도 없잖아요. 그죠? 있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뭐십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죽은 시인의 사회 이거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정체를 모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데드라고 해서 꼭 죽었다 이거보다는 그냥 사라진 시인들의 어떤 낭만,
사실 이런 그 제목을 좀 이미지를 삽입해서 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 직역을 한 게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이 제목 처음 봤을 때 이제 영어 제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약간 그 뜬금없는 느낌이 좀 있긴 했었어요. 예. 자, 오늘은 그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 그 관객들에게도 큰 그 인상을 남겨주었던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재미난 영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유명했던 그 대사가 나오죠. 까르페 디엠. 네. 영어로 이제 seize the day, 뭐 그래서 오늘 현실을 즐겨라. 네, 이걸 다시 한번 회자하면서 오늘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